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친구들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 강의부터는요, 두 번에 걸쳐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좀 시험에 나오거나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으시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단원이 사실 될 거예요. 현대사를 배우다 보면 워낙 교과서에 압축적으로 내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뒤 전후 관계가 사실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전후 관계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점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 앞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한테 총을 맞고 사망을 했죠. 피살당했죠. 우리가 그거를 무슨 사태라고 부른다 그랬다? 네, 12.6 사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12.6 사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앞단원에 배울 때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난 이후에 태규하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부터요. 그러니까 79년도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2.6 사태로 박정희가 피살당했습니다. 이른바 나라의 기둥이었던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해서 정부를 꾸려 나가고 있었죠. 물론 간선 대통령이긴 했지만. 그런데 이때 갑자기 무슨 사태가 터지게 되냐면요, 12.12 사태라는 게 터집니다. 여러분들 이름에서도 감이 오겠지만 12.12 사태라고 하는 건 몇월 며칠 날, 10월 12일 날 터진 건데,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요, 전두환 다음으로 대통령을 했던 노태우가 주축이 된 하나회라는 조직에서 12.12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른바 앞에 유신체제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시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새로 군인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부가 아니라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군부 정권을 새로 등장한 군부라고 해서 신군부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신군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전두환 세력을 의미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앞전에 있었던 유신헌법에 계엄까지 발의를 해서 계속 이거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부 정권이 끝이 났고 이제 우리도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군부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신군부들이 보기 좋았을까요? 보기 좋지 않았을까요? 보기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시민과 학생들은 이들이 다시 등장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군부 유지되어라, 신군부 나가라, 신군부 나가라. 그리고 계엄 유지해라, 계엄 철폐해라. 계엄도 철폐하고 앞에 긴급 조치가 있었던 무슨 체제, 유신 체제도 유지하지 말고 유신도 폐지시켜 달라고 시민들과 학생들은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빨리 민주주의가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 12.12 사태에서 이제 겨울왕국이라고 불렸던 제4공화국의 유신이 끝나고 시민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꿈꾸던 이 시기를, 겨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계절이었죠? 봄이 온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줬냐면 서울의 봄이라고 불러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할 건 뭐냐면 아직까지 전두환은 대통령이다 아니다 아닌 상태였어요. 자,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과 계엄 유신 철폐를 계속 요구를 하다가 이게 어디서 한번 크게 일이 터지게 되냐면 광주에서 엄청나게 큰 일이 한번 터지게 됩니다. 영화로도 많이, 자,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과 계엄 유신 철폐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어디서 한번 폭발을 하게 되냐면 광주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두어 뭐라고 부르냐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된 배경도 똑같아요. 신군부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주 시민분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학생분들은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뭐 퇴진해라. 더 이상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군사 정권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고, 그리고 뭐를 철폐해라. 계엄 철폐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 민주화 운동을 중요하게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정부가 내린 그 비상식적인 계엄군과 맞서서 같이 총을 들고 싸웠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과잉 진압에 맞서서 광주 시민분들이 싸우신 겁니다. 이른바 계엄군이 먼저 발포를 해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광주 지역의 모든 걸 다 통제를 시키고 광주 외부의 지역으로는 광주 지역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광주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서 광주 지역들이 다 나라를 뒤집어 엎을 폭도로 변했다라고 얘기해서 외부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내부 안에서는 군대가 이제 계엄령을 밀고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총을 쏴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군을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은 전두환이 아니에요. 아직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학살을 가행한 겁니다. 계엄군의 어마무지하고 잔인한 무력 진압이 발생을 한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정권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피로 물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어마무시했던 매스컴 통제를 아직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아직도 이 5.18 사태에 대해서 광주분들이 hir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었어요.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은 전쟁사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 감안하고 이야기를 들으세요. 전쟁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많은 숫자의 죽음이 있고요. 그 하나의 죽음 뒤에는 그 사람을 그리고 그리워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은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슬픔이에요. 자, 그리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극심한 무슨 통제? 언론 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 광주 사태가 어떤지 제대로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송강호 배우님이 나오셨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가 이 이야기인데 극심한 언론 통제에 의해서 이게 외국인 기자에 의해서 이게 알려집니다. 자, 현재 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자랑스러운 것도 역사지만 부끄러운 것도 역사예요. 지금 현재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이런 기록물들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험에서는 어떤 얘기들만 거론이 나오냐면요.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다는 것과 계엄이라는 말이 나온 거, 요거 두 가지가 시험에 거의 출제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앞에서 수업을 한번 할 때 그 긴급조치인지 계엄인지를 두고 구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두환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던 4.19하고요. 지금 이 전두환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5.18, 이때 두 번은 계엄군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험에서.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긴급조치라는 단어로 이 대통령 시대를 분류한 문제들로 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 감안을 하시고요. 이 5.18 강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몇몇 작품들이 있어서 삼촌이 이제 뭐 내신만 잡지만 조금 이걸 소개를 해주고 가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정현이라는 가수분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 배우로 더 유명하실 건데, 그분의 데뷔작인 꽃잎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 강주 사건을 처음으로 다룬 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경구 배우님이 나오셨던 박하사탕, 그 다음에 화려한 휴가. 이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이게 시험 문제에 화려한 휴가라고 적힌 포스터가 잘 나와요. 왜 그게 나오냐면, 이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을 포갑으로 진압을 할 때 갔던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송강호 배우님이 나오셨던 택시 운전사. 요런 작품들이 5.18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저 삼촌 같은 경우에는 4개 작품을 다 추천하는 바이긴 합니다.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5.18 강주 민주화 운동, 이거는 어마무시한 희생만 나왔어요. 왜? 신군부가 물러가지도 않았으니까. 이 이후에 전두환은 무슨 조직을 만드냐면요, 국가보안 비상대책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총 3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게 되고요.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산시킨다? 네,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들 통폐합해서 언론 통제를 해요. 기가 막히게 아직 뭐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이 정도까지 권한을 쥐고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잡아서 이제 뭐가 될 준비를 한 거다?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한 거죠. 사제삼촌이 요 단원을 별개로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기 들어갈 내용하고 이 5.18 내용 때문이에요. 자, 아직까지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두환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서야 뭐로? 대통령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 박정희 때 유신체제 때부터 있었던 초헌법기구 하나 있었죠.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이거를 통해서 최규화를 하야시키고요, 전두환이 취임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짓을 하냐면, 취임을 했죠. 헌법을 또 바꿉니다. 왜냐면 앞에 강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킬 때, 이것 때 자기가 포갑을 진압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 나 길게 안 할게, 뭐하고 물러날게 하는 명분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임기를 몇 년으로? 7년으로.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물러나겠다. 단임. 대통령제를 선포를 하고요. 역시 선거 방식은 직선이 아니라 간선을 택합니다. 이때 뭐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꾸려가지고요,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짝짝짝 박수치고 대통령 선포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취임하고 6개월 만에 다시 대통령으로 재취임을 해요.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11대 12대 대통령이거든요. 처음에 취임했을 때가 11대 대통령으로 앉은 거고요. 이때가 12대 대통령으로 앉았는데 11대 대통령이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두환이 대통령을 2번 했는데 연도가 그렇게 쪼개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보면 여기 지금 전부 다 간선으로 대통령이 된 거다, 그죠? 이때까지 우리 정치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었을 게 뭐냐면요, 직선이니 간선이니 직선이니 간선이니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자, 첫 번째 1대 대통령 누구죠? 이승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다음에 무슨 내각 들어섰죠? 그죠, 장면 내각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등장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누가 등장한다? 예, 전두환이 등장을 합니다. 이승만 총 몇 대 대통령부터 몇 대 대통령까지 역임했냐면요, 1, 2, 3, 3대 대통령을 역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면은 4대 대통령. 자, 박정희는 5, 6, 7, 8, 9. 9대 대통령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0대 대통령을 최규하 대통령이 했고요. 6개월짜리 11대, 12대까지가 전두환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처음에 이승만은요,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줬습니까? 간선으로 뽑아줬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친구들 잘 알잖아요. 직선이었어요? 간선이었어요? 그쵸? 간선이었죠. 첫 번째 간선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지지당이 밀려 자기가 더 이상 뭐가 될 수 없어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어 간선으로는. 그래서 두 번의 개헌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뽑아 핑미 업. 자, 무슨 개헌? 발췌 개헌. 그 다음에 그 반올림의 논리로 4는 죽이고 5는 넣는다. 4.4.5.2 개헌을 하죠. 이거를 통해서 간선이다 직선이다, 이 두 번은 직선으로 대통령이 돼요. 자, 요 다음에 헌법을 바꾸잖아요.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넘어가죠. 이때 뽑혔던 장면 내각도 직선이 아니라 뭐 간선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간선 대통령이고요. 박정희는 자 5, 6, 7 이때 우리가 몇 공화국이다? 3공화국 시절이죠. 이 30 때는 전부 다 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 여러분 헷갈리겠네요. 요거 핑크색으로 적을게요. 간선은. 자, 근데 뒤에 8, 9 이거 간선으로 뽑히죠. 뒤에 10대 대통령 최규하까지 전부 다 간선으로 뽑히는데, 이때 이들을 간선으로 뽑아줬던 단체가 전부 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입니다. 이때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때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죠. 처음에 전두환 여기서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자 취임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까지 전부 다 지금 다 직선이다 간선이다? 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3공화국 때, 박정희 3공화국 때, 그리고 이승만 발췌개헌 4.4.5.2 때, 이때 빼곤 전부 다 여러분들 간선이라고 개념을 잡아놓으시면 오히려 그게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 단어까지 뽑히는 것까지 얘기 다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그리고 뭐 공화국을 이야기를 만약에 해야 된다 손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만 때를 두고 우리가 1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장면 내각 때를 20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박정희 5, 6, 7을 여러분 3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 4, 5, 8, 9 유신이죠. 이때를 우리가 40. 그 다음에 전두환 때를 5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러니까 요 부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 부분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빈칸 한번 만들어서 암기를 하고 실질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사항 암기 한번 하고 갑시다. 자, 11.6 사태 이후에 12.12 사태가 터집니다. 11.6 사태는 박정희가 무대로 사라지게 된 사건이고요. 12.12 사태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하나회, 새로운 군부라고 해서 무슨 군부라는 표현을 쓴다? 예, 신군부가 등장하는 계기가 12.12 사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민들과 학생들은 자, 신군부 퇴진하고 계엄 유신 철폐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기대했던 이 시기를 우리가 뭐의 봄이라고 부른다?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군부 퇴진도 안 하고 계엄 유신 철폐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광주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고, 관련된 요 작품들, 특히 요 중에서 화려한 휴가가 영화 포스터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택시 운전사도 꽤 문제가 나오지 싶어요. 자, 이때 시민들이 요구했던 건 똑같아요. 무엇 퇴진해라? 신군부 퇴진해라. 자, 그런데 무슨 군이 무력 진압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계엄군 무력 진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엄군을 동원한 무력으로 진압하고 난 이후에 전두환은 자, 2번 대통령 당선됩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 당선될 때 자, 몇 년? 7년 동안 한 번 대통령 되는 거죠. 단임. 7년 단임 무슨 제로?
대통령제로 11대 12대의 대통령이 제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신군부의 등장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전두환 정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언젠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남들 놀 시간에 이렇게 강의 찾아봐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제일 멋지신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